어느 날 대학생 민수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답답한 마음을 풀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교외에 위치한 폐가를 탐험하기로 했다. 그 폐가는 10년도 더 전에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된 곳으로 주위 사람들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근처에도 가지 않는 장소였다. 밤 11시가 되자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손전등과 몇 가지의 장비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길고 어두운 산길을 따라가니 이윽고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경고하는 듯이 달빛 아래 서 있는 폐가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친구들은 폐가의 정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다들 괜히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터라 그냥 돌아가기도 애매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바람이 몰아치며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친구들은 순간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폐가는 내부도 엉망이었다. 바닥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곳곳에는 불에 탄 흔적과 무너진 벽들이 있었다. 하지만 대낮에 미리 찾아봤던 그 모습과는 또 다르다.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싸늘한 기운이 감돌며 군데군데 이상한 그림들이 벽에 그려져 있었다. 붉은색의 기묘한 문양들이 마치 누군가 후에 다녀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그런 것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폐가의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훨씬 더 음습한 느낌이었고 어딘가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다. 한 친구가 장난삼아 귀신아 어디 있니? 하며 말을 던졌다. 그저 우습게 넘길 뻔한 그 말 한마디가 문제였다. 그 순간 갑자기 어디선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흑, 흑, 모두 깜짝 놀라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지만 아무도 소리를 낸 사람이 없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가까운 방에서 나는 것 같았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그들은 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방 안으로 들어서니 아무도 없는 텅 빈 공간이 그들을 맞이했다. 하지만 창문 쪽에서 여전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조심스레 창을 향해 걸어갔다. 커튼을 열자 바람이 스치며 커튼 끝이 살짝 들려올랐다. 그 순간 그 안쪽에서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여자가 쪼그려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흐느끼던 여자는 고개를 돌렸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마치 피곤해 잔뜩 찌든 듯했다. 겁에 질린 민수가 뒤로 물러서는 사이 친구들은 이미 방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민수 역시 이성을 되찾고 급히 친구들을 따라 나갔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지며 굴러떨어졌다.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신히 일어나 친구들을 뒤따랐고 다행히 모두 폐가 밖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밖으로 나온 친구들은 기관차처럼 빠르게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 서로의 안전을 확인했으나 그날 이후로 민수는 이상한 꿈에 시달렸다. 매일 밤마다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 민수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친구들 역시 비슷한 악몽을 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들은 그 경험을 결코 우습게 여기지 않았다. 결국 민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폐가 근처에 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각자의 길로 떠났다. 그러나 간혹 그들끼리 모일 때마다 그 밤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폐가에 그 여자는 정말로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심리적인 현상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 경험은 그들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각인으로 남게 되었다. 이후로도 폐가에 대한 소문은 이어졌고 어느 날 밤 그곳을 찾은 또 다른 무리의 학생들이 다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그 폐가는 진정한 공포의 집으로 자리매김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커피를 한 잔 끓여놓고 흔히 말하는 공포썰을 읽고 있었다. 그런 글들이 대개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라오곤 했는데 너무나도 상세해서 마치 실제로 겪은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날 밤 나는 꽤 흥미로운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내가 근무했던 폐가에서의 하룻밤이라고 적혀 있었다. 폐가라는 단어에서 이미 오싹함이 느껴졌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클릭했다. 작성자는 자신을 철수라고 소개했다. 그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한때 유행했던 폐가 체험하기 놀이에 참가했다고 한다. 당시 그들이 방문한 곳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이었다. 이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는 장소였다. 어떤 이는 밤이 되면
저택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저택 앞을 지날 때마다 섬뜩한 눈길을 느꼈다고 말하곤 했다.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 밤 12시가 되기 전에 저택에 도착했다. 초가스러운 분위기와 으스스한 달빛이 그들을 맞이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알 수 없는 한기에 몸서리를 쳤지만 아무도 먼저 나서서 돌아가자고 말할 용기는 없었다. 저택 안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무너지고 금이 간 벽과 천장이 서로의 비극을 증언하고 있었다. 철수는 태연한 척하며 아이폰 손전등을 켜서 앞을 비추었다. 그날따라 유독 배터리가 빨리 소진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거실 소파에 둘러앉아 각자 가지고 온 간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갑자기 철수의 친구 민수가 여기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닐까? 라고 농담을 던졌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순간 저 멀리서 정말로 피아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친구들은 그 소리에 숨을 죽였다. 농담으로 여기고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이상한 기분에 휩싸인 철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걸었다. 친구들은 그를 따라갔다. 복도의 끝에는 커다란 문이 있었다. 철수가 신중하게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피아노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피아노 건반은 마치 초대장이 온 것처럼 그들을 반짝이며 유혹하고 있었다. 한순간 피아노 소리는 멈추었고 그 대신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들 충격과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소리가 어디서 오는 것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들은 피아노 옆에서 뭔가가 몸부림치는 것을 보고 말았다. 철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친구들도 그 애들을 바짝 쫓았다. 그들은 거실을 지나 저택의 출구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을 막는 무언가가 저택 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다. 윙윙거리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피아노 방에서 기억하던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민수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고 철수는 모든 것을 잊고 다시금 도망치기 시작했다. 마치 미로 속에 갇힌 듯 매번 같은 장소로 돌아오게 되는 기분이었다. 그 순간 철수의 눈에 한 줄기 빛이 보였다. 누군가가 손전등을 가지고 그들을 내쫓으러 오는 것만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힘이 빠진 철수와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빛을 향해 달렸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주변을 가득 채웠다. 그들은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 길로 빠져나왔다. 뒤돌아볼 용기를 결코 내지 못하고 그들은 간신히 차에 올라탔다. 철수는 급하게 차를 몰았고 저택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소리는 서서히 찾아들었다. 그날 밤 이후 그 누구도 다시는 그 저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철수와 그의 친구들은 그날의 경험이 꿈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가끔 한밤중에 깨어날 때면 아직도 그 피아노 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한 종종 느낌을 받곤 한다고 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무언가에 홀린 듯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웃으며 이 모든 것이 그저 이야기일 뿐이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다음번 늦은 밤에 공포서를 검색할 때 조금 더 신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겨울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주인공 수지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3학년인 수지는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 야심한 밤까지 공부하는 일이 잦았다. 그날도 수지는 책상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두고 노트 필기를 하며 문제를 풀고 있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을 무렵 창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차 그녀의 신경을 거슬릴 정도로 뚜렷하게 들렸다. 창문을 여니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작은 정원과 그 너머로 펼쳐진 작은 숲지대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수지는 그 소리가 자신의 착각이라 여기고는 다시 공부에 몰두했다. 하지만 조금 지나자 끼익거리는 소리가 집안에서 들려왔다. 이번에는 분명히 집안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무심결에 방문 밖 복도를 바라봤다. 가족들은 모두 곤히 잠든 시간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어둠 속에서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고 복도는 을씨년스러울 정도로 고요했다. 수지는 거실로 향했다. 거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어떤 사람의 그림자가 거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명이 꺼진 상태라 실루엣만 보일 뿐 얼굴이나 자세는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진 수지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방문을 열고 방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거실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진아, 괜찮니? 이 소리는 분명 엄마의 목소리 같았지만 어딘가 생기 없는 울림이 방자했다. 그때 갑자기 집안에 모든 불이 꺼졌다. 수지는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다. 플래시를 켜고 나서 그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거실 한 구석에 있던 그림자는 사라졌고 대신 한 줄기 긴 그림자가 자신의 방에서 밖으로 뻗어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공포심에 휩싸인 수지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뛰어가 문을 잠갔다. 가슴이 쿵쿵거려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숨을 고르면서 귀를 기울여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고 유일한 빛은 스마트폰의 플래시뿐이었다. 잠시 숨 막히는 어둠 속 고요함이 이어졌고 수지는 점차 가까워지는 발소리를 들었다. 누군가가 방문 앞에 멈춰 서 있는 듯했다. 수지는 침대 아래로 몸을 파고들어 스마트폰의 불빛을 껐다. 순간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고 수지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다. 그때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 소리는 분명 처음 들었던 바람 소리의 주인 같았다. 그녀는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다. 창밖 어둠 속에서 형체들이 어렴풋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형체들은 무언가를 찾듯이 집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창틀에 서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린 그녀가 창밖에서 수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진은 비명을 질렀고 그 여인의 그림자는 사라졌다. 혼란에 빠져있던 그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족에게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수진의 심각한 얼굴을 보고는 짐짓 믿기 어려운 표정이었다. 수지는 후에 알게 되었다. 그녀가 살고 있는 마을에는 예전에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미스터리는 결국 풀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 여성이 다시 돌아올 것을 두려워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 이상한 일도 없었던 일이 되어갔다. 하지만 수지는 가끔 창문 너머의 어둠을 보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날 밤 듣던 속삭임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만나게 될 줄 알았어. 수진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몇 주 후 그녀는 밤마다 정원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점점 그녀의 일상은 무너져갔고 결국 그녀는 부모님과 함께 마을을 떠나 도시에 정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그 밤과 그 여인의 그림자가 아른거렸다. 수지는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여전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또 다른 무언가를. 그리고 그 예감은 지금도 어디선가 울리고 있을지 모른다.